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레이스 가방이에요. 이제 3월이고 봄이 오니까 여름까지 두루두루 매실 수 있는 가방으로 디자인해 봤습니다. 레이스라고 해서 겁내실 게 없는 게 이 부분까지 다 뜨는 건 아니고요. 리본, 레이스 리본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조립한다는 느낌에 가깝게 쉽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를 줍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 규격도 요거는 이제 몸판에 리본이 3개가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뭐 4개, 5개 더 키우셔도 되고 요 깊이도 훨씬 넓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도 이렇게 옆면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는 디자인이어서 길이도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숄더랑 크로스 둘 다 겸할 수 있는 길이로 제작을 했는데 저랑 아예 동일하게 사이즈를 똑같이 만드신다면 저희 지금 판매 중인 가로 25, 세로 20짜리 광목 파우치랑도 딱 맞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배색 느낌으로 포인트 컬러로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할 경우에는 보다 은은하게 데일리로 매실 수 있게 디자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준비물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우선 실은 린넨 VIP 실을 사용을 했어요. 두 볼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1볼, 1.2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볼은 넘었기 때문에 두 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본. 이 리본은 3점 몇 마 이렇게 들어서 이제 네마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 좀 잘려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넉넉하게 네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쪽가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레이스를 자를 때는 이 용가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4호 바늘 2.5mm로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유난히 마커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보통 이제 요 정도 마커면은 괜찮았는데 넉넉하게 마커 준비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 정리를 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돗바늘도 필수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면 선택사항으로 이 광목 파우치도 넣어주시면 가방의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실색은 너무 비비드한 컬러보다는 포인트로 넣어주신다고 해도 좀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 레이스 색과 어울리는 색으로 예쁘게 매치해서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 소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레이스를 잘라줄게요. 레이스를 자르실 때는 이 꽃무늬를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너무 바짝 자르면 풀릴 수 있어요. 레이스라는 게 그렇게 탄탄한 직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실 때 조금 조심조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꽃의 중심부를 향해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서는 중심 딱 가운데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 꽃무늬를 온전히 살려서 이렇게 반을 접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반. 그럼 뒷면에서도 이렇게 반쪽짜리 꽃무늬가 이렇게 접히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는 이렇게 반쪽짜리 꽃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얘를 바로 잘라주고 나면 올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시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과 끝에 이렇게 반쪽짜리 꽃이 반쪽 들어가고 이 중간에는 중간에 온전한 꽃무늬는 17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 무시하시고 얘 반쪽은 카운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여기 17번째죠. 얘까지는 살리고 이제 시접 요만큼 반쪽짜리 꽃은 시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갈라줄게요. 가운데 가를 때 여기 너무 바짝 잘라주시면 풀릴 수 있으니까 약간 넉넉하게 옆으로 비껴나가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잘라줘야 되지만 너무 바짝 자르면은 올이 풀릴 수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요런 게 3개가 필요해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사이즈 똑같이 만들 거예요. 요 샘플이랑 동일하게 만들게요. 요 가로 20, 세로 20짜리 광목 주머니가 들어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변형하실 분들은 변형을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가운데 꽃이 17개가 온전히 살아있고 시작과 끝에 이렇게 꽃잎 반쪽짜리가 있는 애로 3개를 잘라줄게요. 여기서 가방의 폭을 조금 더 깊게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가운데 온전히 있는 꽃 무늬들이 17개가 아니라 짝수 홀수 상관없거든요. 20개가 돼도 되고 22개가 돼도 되고 이건 원하시는 만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방의 폭도 이것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처럼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늘리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사이즈 조절은 마음껏 해주셔도 돼요. 저는 샘플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 센티미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무늬로 말씀드리는 게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꽃 17개 있는 걸로 3개 잘라주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레이스를 다 잘라주셨으면은 여기에 이제 코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쪽은 시접으로 접어주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접어줄 거라서 접어주는 게 요 꽃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4칸이에요. 그래서 꽃 2개, 그 칸 2개가 반쪽이죠. 요 2칸을 접으면은 이렇게 접으면 이게 뒤쪽으로 시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2개를 합쳐서 코를 잡아줄 거예요. 따로 바느질을 할 필요 없이 우선 요 부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요거 레이스 꽃 그 겉부분이랑 뒷부분 구분해서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더 예쁜 쪽이 있어요. 뭔가 비교적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랑 깔끔하게 통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겉면이고 시접은 당연히 못생긴 부분 뒤쪽으로 숨겨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꼭 뒤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겉면이에요. 여기에 코를 잡아줄게요. 이 부분은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뜯어질 수가 있어요. 코 잡아주실 때 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말아주시고 좀 장력 조절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방금 매듭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슬 하나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줬어요. 얘 실 감싸면서 떠줄게요. 요 두 번째 칸까지는 시접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맞아요. 특히 요 두 번째 칸을 뜰 때 더 조심해서 떠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약간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접이라 틀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또 더 깔끔하게 시접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칸에 한 코 떠주셨고 두 번째 칸에는 지금 한 코 떠줬는데 한 코 더 떠줘서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요. 한 코, 두 코. 이제 시접은 끝났어요. 세 번째 칸에는 한 코, 네 번째 칸에는 두 코. 이렇게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한 코, 두 코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시접을 접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은 채로 떠줘야겠죠. 이렇게 접은 채로 떠줘야 하니까 요 접혀지는 부분 전까지 4칸 전까지 쭉 한 코, 두 코 이렇게 코를 잡으면서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4칸을 남겨두고 다 떠줬어요.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시접을 뒤쪽으로 2칸을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떠주면 되죠.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는 원래 2코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는 2코가 아니라 한 코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만들어주고 한 코, 한 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홀수가 되어야 돼요. 이쪽 코가. 근데 여기에 2코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짝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딱 101코가 나와요. 근데 102코가 나오면은 짝수가 되기 때문에 무늬가 이 위에 올라가는 무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이쪽 면으로 돌려서 떠줄 거예요. 근데 떠줄 때 중간에 사슬을 하나 넣어 줄게요. 이렇게 직선 부분보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는 뭔가 이 부분에 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사슬을 하나 넣어줘서 약간 늘려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사슬을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이 사슬에 마커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 마커 표시, 이 사슬은 이 부분이 꼭지점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마커를 기준으로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떠줄게요. 이 부분 지금 뒤에 이렇게 시접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 넘어가 있는 반 접히는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쪽 무늬가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 무늬가 딱 일치해서 뒤에 그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무늬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 반을 딱 예쁘게 접어서 겹치면은 구멍이 딱 뒤에랑 일치해요.
그렇게 고정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고 코를 잡아줄 거예요. 딱 반. 이 반에 오는 선에 코를 잡으면 양쪽이 딱 맞춰서 이게 겹쳐지겠죠? 근데 레이스 무늬를 이렇게 쪼개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꺾어지자마자 여기에 있는 큰 구멍, 이렇게 큰 구멍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고 가운데에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긴 부분이랑 그냥 마름모처럼 원형처럼 생겨 있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우리는 요 모래시계처럼 생긴 부분에 바늘을 넣어 줄 거예요. 보시면 딱 반 접히는 부분, 여기서 여기에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하나 넣어줄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6코, 여기서 6코 이렇게 주워줄 거거든요. 요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한 코 이미 떠줬죠? 그리고 이 부분이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원형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원형 여기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지금 한 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제가 모래시계처럼 생긴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 동그라미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코, 왼쪽에 한 코 생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꺼운 선 있죠? 그 바로 옆에 여기에 네 번째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어이구, 잠시만요. 이렇게 네 번째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법 큰 구멍이 있어요. 이게 중심 꽃잎이잖아요. 오른쪽 꽃잎 옆에 여기 짧은뜨기, 다섯 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요 중심 꽃잎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넣어줄게요. 이제 반을 주워주신 거예요. 이 사슬 코 걸려있는 애부터 얘 제외하고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주어졌죠. 반대쪽도 6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은 순서로 그냥 이쪽도 좌우가 그러니까 상하 대칭, 좌우 대칭 다 대칭이 되는 무늬이기 때문에 이쪽도 똑같이 그냥 순서만 역순으로 주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6코, 여기 6코 주어주면 짝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늬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도 홀수로 맞춰줬잖아요. 101코로. 여기도 홀수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슬 하나를 넣어줄게요. 여기 중심 부분에 코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사슬 하나를 넣어주고 다른 색 마커로 여기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이 꽃잎 부분 중심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마커 표시를 해둘게요.
역순으로 주어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게 이 꽃잎, 중앙 꽃잎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주어줬죠. 이번에는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 주어주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꽃잎, 중앙 기준 바로 왼쪽에 있는 꽃잎에 있는 큰 구멍,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두꺼운 선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시접이 2칸 나오게 접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제가 모래시계 같다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똑같이 주워줄게요. 요 동그라미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코, 왼쪽에 한 코, 이렇게 주워주시고, 여기 제일 큰 구멍 거기까지 주워줄게요. 그러면 이 마커를 빼고 셌을 때 6코가 나와요. 6코, 사슬 하나, 6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쪽 면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죠. 꺾이는 부분일 때 우리 꼭지점 표시로 이렇게 사슬 하나 떠주고 마커 걸어줬잖아요.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유지를 해줄게요. 꺾을 때는 사슬 하나 떠주시고 마커 표시, 이제 마커 표시를 해줬으니까 여기 시작할 때랑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는 한 코, 그리고 이 부분 특히 조심해서 떠주세요. 시접 부분 뜯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2코 해주시고, 또 한 코, 2코. 이렇게 시작했던 이쪽 면처럼 이쪽 면 우리 시작할 때 한 코, 2코, 한 코, 2코 계속 반복해서 쭉 떠주고, 여기 이렇게 마커 표시해주면서 레이스 반 접어서 이쪽 면 해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 2코, 한 코, 2코 쭉 떠주세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진행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또 접고선 이렇게 코너 돌려서 여기서 또 6코 사슬, 6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2번 설명하지 않고 직전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여기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6코 사슬, 6코까지 떠줬어요. 그럼 반대쪽, 이쪽도 얘처럼 이렇게 꼭지점이에요 하고 마커를 걸어주는 그 사슬을 떠주는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슬을 떠주고선 빼뜨기를 해주면 사슬이 2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슬을 생략을 해주고 빼뜨기만 해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이게 첫 번째 구멍에 해준 첫 번째 짧은뜨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슬, 기둥 사슬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구멍에서 나온 얘가 짧은뜨기의 몸통이에요. 그리고 짧은뜨기 몸통, 이 V자 바로 위에 있는 얘가 짧은뜨기 머리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애는 기둥 사슬이고요.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방금 만들어둔 빼뜨기 부분, 빼뜨기에 마커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 사슬처럼
6코, 사슬, 그리고 6코, 또 사슬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서는 꼭 사슬 생략해 주시고 빼뜨기에 마커 표시해 주세요. 우리 1단이 끝났어요. 2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단은 우선 기둥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그리고 여기 방금 빼뜨기를 해준 부분, 요 구멍 보이시죠? 요 짧은뜨기, 여기 위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냥 짧은뜨기가 아니라 이랑뜨기를 해줄게요. 그럼 요렇게 다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한 가닥만, 이렇게 한 가닥만 넣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줬어요. 2단은 기둥사슬을 떠줬고 요 첫 번째 코에 이랑뜨기를 떠준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떠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는 건너뛰어주고 세 번째 짧은뜨기의 머리에 이랑뜨기를 또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떠주고 이번에는 네 번째를 건너뛰고 다섯 번째에 이랑뜨기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홀수코에는 이랑뜨기를 해주고 짝수코는 사슬 떠주면서 그냥 넘어가 줬어요. 계속 반복을 해서 사슬 하나, 이랑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랑뜨기 하나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코는 홀수코에만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홀수코에만 이랑뜨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로 그냥 건너뛴 부분은 마치 네트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마커 걸어준 데까지 반복을 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랑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고 왔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떠주고 이랑뜨기 해주고 나면 우리 전단에서 마커를 걸어줬어요. 그 마커 전 코까지 딱 떠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커 코에 걸리면 뭔가 한 코를 빼먹으셨을 거예요. 한 코를 더 떠줬던지. 여기서 사슬 하나, 이랑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랑뜨기 하나 요 규칙이 깨지진 않아요. 근데 코너를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규칙을 적용해주면은 이 부분이 울 수 있어요. 제가 전단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 직선 부분이랑 꺾이는 부분이랑 소요되는 양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코를 늘려주는 게 좋아요. 늘려줘야지 이 부분이 울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늘려줄 거냐면은 우리가 계속 홀수코에만 이랑뜨기를 해줬잖아요. 짝수코를 건너뛰는, 한 코를 건너뛰는 걸 안 해줄 거예요. 여기서 바로 사슬 하나를 떠주고 원래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를 했잖아요. 한 코를 건너뛰지 않고 요 마커 표시를 해둔 사슬 이 부분에 이랑뜨기를 바로 해줄게요. 바로 옆에 코인데 건너뛰지 않고 이랑뜨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또 떠주고 바로 옆에 코에 이랑뜨기를 바로 떠줄 거예요. 건너뛰지 않고. 근데 그걸 해주기 전에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이 사슬에 마커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 이랑뜨기를 해줄게요. 규칙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사슬 하나 떠주고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도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그 다음도 사슬 떠주고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이랑뜨기 해줄 코가 딱 마커 코랑 겹쳐요.
이랑뜨기 해주려면은 요 마커를 빼줘야겠죠. 전단에서 딱 중앙에 사슬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마커 표시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이랑뜨기를 해주는 그 코가 전단에서 만들어준 요 중앙 사슬, 딱 중앙에 이랑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 사슬에 이랑뜨기 해주시고, 여기가 가운데요 라고 알려주는 마커 표시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떠주고 그 옆에 코에 건너뛰고 이랑뜨기, 사슬 하나 떠주고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사슬 하나 떠주고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이랑뜨기 해주세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마커 코, 요 꼭지점에 걸어둔 마커 직전 코에서 끝나게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사슬 하나 떠주고 그냥 요 마커 코에 바로 이랑뜨기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사슬 하나 떠주고 마커 가기 전에 들어가는 사슬이에요. 이 부분에서 요 마커 여기 넘겨줄게요. 요 사슬에. 그리고 방금 사슬이 있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코죠. 건너뛰는 거 없어요. 여기에 이랑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건너뛰지 않고 이랑뜨기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건너뛰면서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또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이거를 계속 반복해 줄게요. 그러면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그러니까 한 코 건너뛰고 이랑뜨기, 요거를 그러니까 이랑뜨기 사슬, 이랑뜨기 사슬, 요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또 코너 도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전단과 마찬가지로 여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직전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 부분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해주면서 코 걸어줬었잖아요. 마커. 사슬 부분에 걸어준 게 아니라 빼뜨기 부분에 걸어준 거죠. 이 부분도 조금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뜨고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에 걸어둔 마커까지 돌아왔어요. 그럼 마커 잠깐 빼둘게요. 빼뜨기에 이 빼뜨기 부분에 이랑뜨기 해주기 전에 사슬 떠주고 그 사슬에 이 마커 다시 걸어둘 거예요. 그리고 이 빼뜨기 했던 부분 거기에 이랑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사슬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 첫 번째 이랑뜨기 부분에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슬 하나 만들어주는 거 생략하기로 했죠. 그냥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뜨기를 해두면 이 빼뜨기 모양이 이제 실 정리를 해줘야 될 차례여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뜨기를 안 하고 그냥 돗바늘로 바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우리 빼뜨기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빼뜨기 했던 자리, 마커가 걸려있던 자리에 이랑뜨기만 해주고선 실을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시고 사슬을 그냥 이렇게 코바늘을 빼줄 거예요. 원래 같으면 제가 빼뜨기를 하시거나 돗바늘로 정리하시거나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빼뜨기 하는 것보다 코바늘로 정리하는 그 돗바늘로 정리하는 게 훨씬 수월한 방법이어서 이렇게 이랑뜨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어디에 넣어주시냐면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이랑뜨기를 해줬던 코, 얘는 지금 기둥사슬이고 여기 위에 있는 V자 보이시죠? 요 V자 머리 여기에 넣어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실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바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실이 나오는 곳이랑 들어가는 곳이랑 지금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간격을 좀 맞춰줘 볼게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가 옆선과 옆선끼리 이렇게 빼뜨기로 좀 이따 꼬매줄 건데 그때 이렇게 빼뜨기 한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면 이게 한 코인가 두 코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를 아예 똑같이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어디가 시작 코인지 끝 코인지 티 안 나게끔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실 정리를 다 해줄게요. 실 정리해주고 잘라줬어요. 그리고 요 위치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생겼던 꼬리실, 얘도 이만큼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만큼 실을 감싸면서 떠줬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라줘도 돼요. 근데 감싸면서 뜨는 게 어려워서 그냥 뜨셨다 하시면은 돗바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마커 색을 맞췄어요. 제가 패키지 구매하셨을 때 발송되는 도안과 아예 마커 색을 똑같이 맞춰서 표시를 해뒀어요.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쪽 방향에는 주황색 마커를, 이쪽 방향에는 이제 민트색 마커, 그리고 중앙에는 보라색 마커 이렇게 맞춰서 도안이랑 동일하게 색을 맞춰서 작업을 해줬고, 얘를 지금 우리가 3개를 잘라줬잖아요. 3개를 반복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다 둘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3개 완성을 해주고 저는 다림질까지 해서 돌아올게요. 이게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은 이제 연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코가 더 잘 보이고 예쁘게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다림질까지 다 해주고 요거 3개 완성을 해서 돌아올게요. 저는 3개를 다 완성을 해주고 다림질까지 해주고 왔어요. 네, 3개를 동시에 달 순 없고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부분에 또 이렇게 달아주고, 그래서 우선 얘부터 달아주도록 할게요. 빼뜨기 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티 안 나게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끝났는지 반대쪽에서 끝났는지 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 굳이 구분 짓지 않기 위해서,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한 거니까 신경 안 쓰시고 아무 방향이나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우리가 여기 부분에 마커 표시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요 마커랑 요 마커랑 이렇게 만나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코의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짧은뜨기를 떴을 때 이렇게 딱 수직이 되게끔 떠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뜨게 되니까 이 코랑 만났을 때는 약간 이제 틀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민트색 마커는
민트색 마커랑 오렌지색 마커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민트색 마커 바로 아래에 있는 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렌지랑 민트 바로 아래에 있는 코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반대쪽도 똑같이 돼요. 민트색 아래에 있는 애랑 이 오렌지색이랑 만나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색을 구분짓기 위해서 색이 2가지 색 이상의 마커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색을 구분지어서 헷갈리지 않게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2가닥을 온전히 다 주워주면은 너무 딱딱하게 주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1가닥, 여기서 1가닥, 마커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1가닥 1가닥씩 주워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가닥, 여기서 1가닥 주워줄 때 이 부분이 지금 겉면이잖아요. 겉면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뒷면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쪽에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냥 겉과 겉이 이렇게 마주보게끔 포개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코를 주워줄게요. 실 가져오시고 여기서 오렌지색은 그냥 건다고 했죠. 오렌지색 여기서 1가닥 걸어줄게요. 걸어주고 요 V자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거 말고 바깥쪽에 있는 애 여기만 주워주는 거예요. 요 안쪽에 있는 데까지 같이 주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민트색은 민트색이 아니라 민트색 바로 밑에 있는 코를 주워준다고 했죠. 보시면 민트색 말고 요 코. 근데 여기도 2가닥을 다 줍는 게 아니라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실 1가닥. 여기서 얘 V자의 반쪽 1가닥. 여기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1가닥. 이렇게 계속 가장 바깥쪽에 있는 1가닥씩 주워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실을 빼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걸어주세요. 사슬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V자가 지금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걸어주고 우리가 모든 코를 다 빼뜨기로 고정을 해줄 건 아니에요. 빼뜨기 해주고 중간에 사슬 2개 넣어주고 또 빼뜨기 해주고 사슬 2개 넣어주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 줄게요. 잡아당겨 주면은 사슬처럼 보였던 게 없어져요. 그럼 결국 그거는 사슬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종의 매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슬 2개를 떠줄게요. 떠주시고 얘 건너뛰고 얘 건너뛰고 3번째. 왜냐면 사슬 2개를 떠줬으니까 2개를 건너뛸 거예요. 바깥쪽에서 하나 넣고 요 뒤쪽도 돌려서 2개 건너뛰고 3번째 바깥쪽에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2개 만들어 주시고 사슬 2개 만들어 줬으니까 하나, 둘 건너뛰고 한 가닥 걸어주고 반대쪽에서도 방금 어디서부터 건너뛰어야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잡아당겨 보셨을 때 이렇게 들리는 부분 있죠? 얘가 지금 빼뜨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걸린 코가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 둘 건너뛰고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또 사슬 2개 떠주시고 여기서도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뒷면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돌려서 세주시면 돼요. 그럼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해주시냐면은 그냥 딱 이쪽 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 코 비스듬하게 끝나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쭉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반복을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사슬 2개를 만들어주고 2코를 건너뛰고 빼뜨기를 해줄 차례예요. 여기서 2코를 건너뛰고 여기 걸어줬어요. 바로 민트색 직전 코죠. 저는 이쪽 부분에서 한 코도 밀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민트색 직전 코에 걸어줄 수 있었어요. 이게 밀리셨으면은 규칙이 깨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2코 건너뛰면은 주황색 마커 위에 있는 한 가닥 여기 넣어줄게요. 저는 지금 주황색 마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하실 때 바늘 넣기 좀 힘드시면은 마커 빼두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빼뜨기 다 해줬어요. 빼뜨기 해주고 실 잘라줄게요. 이거 그냥 빼면은 좀 너무 헐렁헐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걸어서 이렇게 빼줄게요. 얘를 보셨을 때 저는 지금 쪼글쪼글하게 울진 않잖아요. 사슬을 너무 이렇게 좀 쫀쫀하게 만드셨다. 그러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길이 차이가 너무 난다, 너무 쪼글쪼글해 보인다 하면은 느슨하게 다시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다림질로 이렇게 늘리면서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실 정리는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좀 이따가 이렇게 벌려서 이 윗부분에 또 코를 잡아서 떠줄 건데 그때 실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이 방향이구나, 이 코에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정리해 두시지 않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우리 옷을 입어도 그 재봉선이 안쪽에 있잖아요. 시접 부분이. 그럼 겉에서 봤을 때는 보다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래서 일부러 안쪽에서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눌러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은 좀 더 평평하게 펴지니까 이렇게 다림질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겉과 겉을 포개서 방향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상관없이 겉과 겉을 포개서 이렇게 빼뜨기랑 사슬 2개로 방금 해줬던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반복을 해주시고 다림질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다 연결을 해주고 다림질까지 다 맞춰주고 왔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이 부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스트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트랩을 저는 미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붙여지냐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옆면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가 가방 입구예요. 쭉 스트랩으로 사용을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방 몸판을 만들어 두시고 보통 크로스백으로 매시면은 골반 정도 걸쳐지고 이제 숄더백이랑 크로스백이랑 같이 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이를 찾아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 레이스 무늬가 그러니까 이 꽃무늬 이 시접 반쪽 말고 이 온전하게 있는 꽃 개수가 51개가 되도록 잘라줬어요. 51개 플러스 여기에 반쪽, 맞은편에도 반쪽 이렇게 시접이 있겠죠. 근데 이건 착용하시는 분의 신체 사이즈라든지 선호하시는 그 가방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저랑 똑같이 하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편하신 대로 레이스를 잘라서 이렇게 레이스만 잘라둔 넉넉하게 레이스만 잘라둔 상태에서 뭐 마커링으로 이렇게 찝어 두시고선 길이를 대보시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한쪽짜리 만들어줬을 때처럼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잡아주시고 2단에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시고 이 스트랩까지 만들고 돌아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가방에 딱 반 접었을 때 중앙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세고 있기는 번거로우니까 그냥 꽃무늬를 셀게요. 우리 이 꽃을 17개 되게끔 잘라줬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꽃, 이 9번째 꽃, 이 꽃의 중앙, 이 꽃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가운데 있는 코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마커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줄게요. 가운데 꽃 요 중앙에 있는 요 칸 위에 바로 있는 요 이랑뜨기 머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 얘가 요 끈의 중앙이랑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가 중앙이에요. 얘는 겉과 겉이 마주 보게 이렇게 맞닿게 해놓고 그 안쪽 면에서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과 겉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이렇게 찝어둘게요. 그리고 나서 규칙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에 표시해두고 여기서부터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일곱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마커로 침핀 꽂아서 고정을 하듯이 이렇게 코수를 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마커로 고정을 해둘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 중심이랑 이쪽에 있는 중심이랑 연결을 해두고 근데 그때 고정하실 때 꼭 요 스트랩 꼬이지 않게 이렇게 꼬인 상태로 스트랩을 달아주면은 매었을 때 이렇게 꼬여지겠죠. 이게 꼬이지 않게 잘 이렇게 잘 풀어서 연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마커로 표시를 해두고선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커링으로 다 고정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쪽은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인데 이 부분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방을 옆면을 연결을 해주면서 이 부분도 한번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살짝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방 입구 부분에 짧은뜨기로 둘러주실 때는 겉면을 보고 둘러주시다가 옆선을 이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뜨다가 옆면 이을 때는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빼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전 시작을 빼뜨기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짧은뜨기로 어느 정도 이쪽에 실을 고정해 둔 다음에 빼뜨기로 옆선을 잇는 게 훨씬 탄탄할 것 같아서 여기나 여기서 시작을 해주는 게 안정적이에요. 여긴 너무 중앙이라서 좀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겉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중앙이라서 집어넣은 마커고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한 가닥 실 빼줬어요. 그리고 고리 하나 만들어주고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떠줄 거예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가 여기였나? 라고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마커 표시 한번 해둘게요.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랑뜨기 한 번, 사슬 한 번, 이랑뜨기 한 번, 사슬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줬잖아요. 방금 그 짧은뜨기 해준 부분이 이랑뜨기 부분이었어요. 옆엔 사슬이겠죠. 사슬은 뭐 이렇게 가닥을 쪼개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큰 구멍으로 넣어줄게요. 실 정리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감싸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은 놓고 그냥 안 감싸면서 뜨시고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랑뜨기 부분, 그 다음에는 사슬 감싸서 이렇게 떠주시고, 다음에는 이랑뜨기 부분에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음에는 사슬, 이제 실은 그만 감싸면서 떠줄게요.
요만큼이나 숨겨줬으니까. 그다음에 이랑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드디어 민트색 마커가 나왔어요. 민트색 마커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도 짧은뜨기 해주세요. 민트색 마커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코까지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겉 방향으로 떴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살짝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겉면을 보고 뜨다가 이제 여기는 안쪽 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마커 표시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막 그렇게 엄청 꼼꼼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코가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두시고, 이 다음 코부터 지금 이 부분에서 짧은뜨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같은 위치에 빼뜨기 들어갈게요.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방금 짧은뜨기 해준 부분에 한 번 빼뜨기로 더 이렇게 고정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했어요. 여기도 이쪽 이었던 때랑 똑같이 빼뜨기, 사슬뜨기 2개, 빼뜨기, 사슬뜨기 2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방의 입구 쪽이고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빼뜨기 해주시고 바로 사슬뜨기 2개 해주시는 것보다 한두 번 정도는 빼뜨기를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한 번 더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2개, 만들어주시고 또 2코 건너뛰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2개, 그 사슬 2개만큼 2코 건너뛰고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요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 부분 옆선 연결할 때 이미 많이 해보셨죠?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쭉쭉쭉쭉 반복을 해서 여기가 끝날 때까지 쭉 반복을 해서 옆면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빼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여기까지 요 규칙 반복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해서 이 부분까지 왔어요. 저랑 똑같이 시작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시고 아까 시작할 때도 빼뜨기 2번 해주고, 그러니까 빼뜨기를 한 번 하고 사슬 2개 하면은 그 빼뜨기 한 번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빼뜨기 2번을 해줬잖아요. 빼뜨기 2번 해주시고 사슬 2개, 그 뒤로 계속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이렇게 반복하셨다면은 마무리할 때도 빼뜨기를 2번 해주는 게 좋겠죠. 방금 빼뜨기를 한 번 해줬는데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줄게요. 주황색 마커 직전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뜰 게 없어요. 스트랩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뒤로 제껴줄게요. 그리고 계속 안쪽 방향에서 옆선을 이어주기 위해서 시접이 안쪽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 부분에서 떠줬지만 이제는 이렇게 얘를 열어버리고 가방 입구를 짧은뜨기로 한번 둘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겉면이에요. 이게 설명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다 뜨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 마커 있는 부분부터는 다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 사슬 부분에는 그냥 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에 한 코, 이랑뜨기 위에 한 코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쭉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여기서 이제 민트색 마커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약간 여기가 하트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파였어요. 근데 저는 이 선을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당겨서 펴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짧은뜨기가 아니라 긴뜨기랑 한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높이를 그만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요 민트색 마커 있는 코까지는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고 갑자기 짧은뜨기에서 한길 긴뜨기가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메꿔줄 거예요. 방금 민트색 마커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줬죠. 그 다음에는 요 꼬리실, 옆선 연결한 꼬리실 미리 정리해두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실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이 움직이는 그 구멍 부분이 있거든요. 얘 우리가 한 가닥, 즉 반코에만 이렇게 바느질을 해줬어요. 빼뜨기로 2겹 다 주워주면은 너무 두꺼워질 수 있어서 한 겹씩만 주워주기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바늘이 움직이는 애 이렇게 보시면 이 실을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 구멍이 커지죠. 그러면 얘만 주우면은 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반코니까 한 코로 온전하게 주우면은 이렇게 주워지는 거예요. V자. 요 가운데 요 실 보이시죠? 요 V자에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 움직이면은 구멍 커지는 이렇게 주워서 긴뜨기니까 이거 3개 한꺼번에 쑥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짧은뜨기보다 2배 정도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요 빼뜨기랑 사슬로 연결을 해준 그 선, 그 부분에 이거는 코를 주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코가 없는데 한길 긴뜨기를 떠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은 요 중간에 약간 매듭처럼 생긴 애가 있거든요. 얘를 잡아당기면 움직이는 실 있죠. 그냥 그 실에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그냥 이 부분이 너무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아서 억지로 코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한길긴뜨기, 그냥 이 구멍에 이 부분 보시면 두 겹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한 겹은 움직이고 한 겹은 안 움직여요. 근데 그냥 그 두 겹 다 주워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주워서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요 주황색 마커가 있는 부분에는 긴뜨기를 떠줄게요. 주황색 마커도 반코가 아니라 한 코, 그러니까 즉 두 겹 다 주워주는 거예요. 긴뜨기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 뒤로는 똑같이 요 이랑뜨기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에 짧은뜨기, 이랑뜨기에 짧은뜨기, 사슬에 짧은뜨기 이렇게 둘러주고 나면 여기 이음새 부분을 볼게요. 보면 여기 마커가 걸려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일자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큼 기둥코, 그러니까 코 높이가 다른 한길긴뜨기랑 긴뜨기를 넣어줘서 여기를 메워주니까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메워줬어요. 이 부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워줬듯이 여기도 짧은뜨기 쭉 해보시고 방금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도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쭉 떠서 아까 직전에 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줬잖아요. 겉으로 왔다가 안쪽으로 왔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반대쪽까지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희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만 직전 부분 보고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떠보시고 이 부분에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커 있는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줬어요. 여기 전에 영상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돌려보시는 것보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커 부분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 민트색 마커 부분에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코까지는 그냥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여기 겉면이에요. 겉면 이 겉면끼리 포개서 겉면끼리 포겠으니까 이 부분은 안쪽 면이죠. 이제 안쪽 면을 보고 뜨는 거예요. 빼뜨기 해줄게요.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그 부분에 중복으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는 한 겹씩 반코씩 주워서 하는 거예요.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에요.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나 쭉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이 부분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빼뜨기 쭉 사슬 2개 빼뜨기 해주시고 그래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죠.
이 주황색 마커부터는 그냥 이쪽 방향에서 짧은뜨기 쭉 해주시다가 이 부분에서는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 또 짧은뜨기 쭉 해주시다가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 또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은 우리가 시작했던 이 마커 걸어뒀던 이 부분까지 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바퀴 쭉 둘러주고 올게요. 이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은 이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면은 앞에 부분 돌려보시면서 참고해서 다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빼뜨기로 연결할 때는 너무 팽팽하게 하면 가방이 울 수 있어요. 여기 옆선 연결했던 것과 똑같이 연결을 해보시고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면서 내가 너무 사슬을 짧게 떠서 가방이 울지 않나?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둘러주셔서 시작 부분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 부분까지 다 테두리를 둘러줬어요. 시작 부분에서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이 조각조각 이어주기 전에 한 조각 떴을 때 두 번째 단 거기서 매끄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었는지 기억하시죠?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 머리 부분에 이렇게 넣고 이 실이 나온 방향으로 다시 넣어서 돗바늘 마무리 해주고 나머지 연결해주면서 생겼던 이런 꼬리실들 다 돗바늘로 깔끔히 정리를 해주고 돌아올게요. 돗바늘로 꼬리실 정리까지 다 맞춰주고 왔어요. 레이스 컬러가 이렇게 스트라이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실 색깔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주어서 뜨개를 하는 방법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영상 보시고 예쁘게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